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셨을 텐데 제가 그만큼 부답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뭐 제가 드리는 내용이 뭐 아마 특별한 내용은 아닐 겁니다. 매일 들어도 또 잊어먹고 또 복습하게 될 건데 어쨌든 한 2시간 정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60, 70%는 제가 말씀드리고 또 우리 한 3, 40%는 우리 사장님들이 궁금한 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 말씀하시면 제가 답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뭐 금방 소개받았듯이 강화에서 동물병원 하고 있고 또 직원 몇 사람 두고 또 약품도 팔고 또 컨설팅 통해서 뭐 강원도 고성서부터 제주도 서귀포까지 이렇게 작년에도 좀 많이 다녔습니다. 올해는 원주에 처음 제가 나와서 강의하는 거예요. 우리 다 이제 한우 키우시는데 저는 원주에 대해서 상황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번식 위주로 하고 있는지 비육 위주로 하고 있는지 송아지 위주로 모르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는 그 한우 핵심의 사항은 첫째로 송아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비육소 어떻게 잘 길러서 성적 잘 나오게 하느냐 또 세 번째는 아울러 번식에 대해서 세 가지를 크게 요점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여기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오늘 뭐 볼펜도 가지고 계시니까 뭐 동그라미 치든지 하시고 또 이해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또 전화하셔도 좋고 또 밴드가 제가 소연소라는 밴드가 있으니까 또 저기에 가입하셔가지고 또 제가 한 내용은 저 뒤에서 지금 녹음도 하고 있어요. 녹화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겁니다. 금방 전 시에서도 아까 뭐 우리 과장님 통해서 우리 조합장님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제일 한우 키우는 데서 문제가 뭐냐면 송아지 죽느냐 사느냐 문제. 제가 이제까지 농가를 다니면서 맨날 농가 사장님들 앉아서 하면 뭐냐 니네 송아지 설사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으냐 맨날 그 얘기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송아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우느냐고 키우냐가 아니라 니네 집 송아지 죽냐 우리 집 송아지 죽냐 안 죽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 제가 수의사지만 진료를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정말로 수의사가 이제까지 보면은 송아지 잘못된 거 치료 잘하는 수의사 있어요. 그것도 설사 초기에 수의사 부르면 그래도 다 죽으려고 하고 그냥 비실비실한 상태 수의사 부르면 제 아무리 뛰어난 수의사라도 치료하기가 어려워. 특히 어떤 소냐 초유 잘 못 먹고 설사한 지 오래되고 송아지의 특성은 큰 소하고 틀린 게 그 송아지는 물이 80%예요. 물풍선하고 똑같은 거야. 누가 물풍선인데 바늘로 탁 찌르면 똑같이 설사 탁 찌르면 쪽쪽으로든지 송아지도 쪽쪽으로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을 못 치는 거야. 아침에 멀쩡했던 송아지가 실에 나갔다 들어와서 보니까 송아지가 머리도 못 그렇고 막 깜빡깜빡거리고 죽으려고 하는 이유가 송아지가 설사해서 물이 다 빠져서 풍선처럼 물이 다 빠져서 맥을 못 쓰는 거예요. 왜? 전해질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송아지 살리는 방법만 연구해야지 송아지 설사를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약해.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매년 계획적으로 송아지가 계절 번식을 하든 지금도 송아지 낳든 송아지 낳으면 의뢰 대부분의 송아지가 설사를 하게 돼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저쪽 끝에 3일 후에 불이 나게 돼 있다 그러면 전기 코드를 꽂든지 무슨 불을 나게 하든 이 제거기를 가든 방법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사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송아지 낳게 되면 송아지 설사하는 방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 설사를 하지 않는 방법을 가져야 되는 거지 설사를 한 것을 치료하는 방법을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다들 송아지 설사하면 어떤 주사 놔야 돼요? 주사약에 대해서나 치료 방법은 수의사보다도 더 많이 알아. 수혈도 시킨다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설사를 하지 않는 예방 방법을 우리는 가야
원주시에서도 말씀했듯이 송아지 설사 백신에 대한 지원 방법이 상당히 잘. 첫째, 송아지 설사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냐? 100% 송아지 설사 예방 백신을 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송아지 설사 예방 백신 놨는데 그게 놓아도 설사하고 안 놔도 설사한대요. 맞아요. 하지만 놓으면 60%는 책임을 지고 있어요. 송아지. 이 백신이라는 것은 하나의 면역력을 나타내는 건데 이 면역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제형 백신은 전체적으로 몸의 체액성 면역을 올려주는 그런 체액성 면역이고 이런 설사나 호흡기 같은 경우는 국소 면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면역 효과가 좀 떨어져. 100%가 아니야. 한 6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주사를 놔도 어떤 경우는 설사를 하는 거야. 그래도 예방 백신은 반드시 놔야 되는 거야. 6주 4주로. 분만하기 전에. 만약 그걸 놓쳤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놔야 돼. 분만하게 되면. 그걸 또 놓쳤다 그러면 송아지 낳고 나서 어미소 먹기 전에 먹여야 돼. 어미소 초를 먹기 전에.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미소가 분만을 하는 날짜를 생각을 하고 그 어미소의 저통이 한 달 전서부터 서서히 숙성이 되느냐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오늘이 1월 19일이면 갑자기 일주일 전에 젖이 확 불어가지고 송아지가 나면 그 어미소의 저통에 있는 초유는 막말로 그 송아지가 먹어서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초유를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그 송아지가 낳기 한 달 전서부터 어미소의 유방이 서서히 불어오면서 초유의 품질을 만들어서 송아지 낳았을 때 그 송아지가 48시간 이내에 송아지가 제대로 먹여줘야만이 좋은 면역력이 있는 초유를 먹고 그 송아지가 설사를 해도 따라지지 않고 잘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송아지가 분만하기 전 한 달 전서부터 초유가 잘 불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먹는 거를 좋은 것으로 좋은 것도 좀 더 많이 이렇게 줘야지 젖이 불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어미소의 초유가 불지 않고 나면 그건 설사할 수 있는 농장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야. 왜냐하면 면역력이 안 좋은 우유를 송아지한테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좋은 우유의 품질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만 2달 전서부터 서서히 용량해서 분만 한 달 때서부터 서서히 유방을 잘 크게 해서 좋은 초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용관리 방법을 바뀌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불어서 나면 물적과 같은 것이 돼가지고 송아지가 맹탕 초유도 말이 초유지 좋은 면역력이 없는 그런 초유를 먹으면 100% 3일째 4일째서부터 설사하기 시작하고 그 설사가 애지간해서 잘 안 나요. 또 우리 방법은 뭐예요? 설사하면 어미소 굶기고 송아지 굶겨. 그나마 제대로 먹지 못한 거 그러면 뺏싹 말라가지고 나중에 열흘째 되면 어떻게 돼? 거칠거칠해지고 혹이 또 와. 그 송아지 안 커.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어미한테 좋은 영향을 줘야 된다. 우리는 좋은 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개량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우리는 한우에 대해서 먹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야박해요. 송아지가 좋은 유전적 자질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어미소의 자질과 그 정액의 자질이 잘 만나서 개량이 되는 것도 맞지만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영양을 통해서도 그 송아지의 유전적 자질이 변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부모님 때의 키나 여러 가지 상황보다 우리 때, 우리 아들 자식 때가 점점 커져갔죠. 잘 먹잖아, 잘 크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유전자적 자질은 어미소 뱃속에 있을 때, 특히 마지막 2달, 분만하기 2달 전에 그 뱃속에 있을 때 어미한테 먹었던 영양의 자질이 송아지한테 제대로 가서 제1차적으로 그 유전적 자질이 좋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달간은 어미소한테 잘 먹여야 되는 거예요. 잘 먹여. 그래야만이 송아지한테 제대로 영양이 가고 그 송아지가 좋은 유전적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달간의 기간이라는 것은 어미 뱃속에서 송아지가 생시 체중이 30kg라면 마지막 2달에 22kg가 그 뱃속에서 다 크는 거야. 뼈다구도 크고 살코기도 크고 하는 거야. 근데 무한한, 영어로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드라마틱한 체인지가 일어난다는 거야. 9개월 동안에서 7개월 동안은 8kg에 밖에 크질 않아. 마지막 22kg는 마지막 2달에 뼈다구도 커지고 살코기도 커지는 거야. 그러면 그 22kg의 영양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먹이는 것이 부족하면 그 어미소한테서 공급이 가는 거야. 그 어미소한테서 안 되면 송아지는 작게 태어나고, 그것마저도 더 부족하면 송아지는 한 달 있다가 태어나. 그게 자연의 섭리예요. 가끔 어떤 경우 있을 거예요. 우리 집 어떤 경우 분명히 수정 한 번밖에 안 시켰는데 한 달인가 2달 만에 태어나. 있어요. 그거 그 집안 아니야.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조물주의 섭리야. 너는 지금 나가면 죽는다. 뱃속에서라도 더 약하지만 더 있다나. 그렇게 생기는 집은 영양관리보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송아지의 유전적 자질뿐만이 아니라 송아지의 초유의 품질도 높이며 여러 가지 방안이 와서 분만 전 마지막 2달 어미소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자. 다시 말하자면 제일 중요한 요소는 단백질 요소입니다. 단백질 요소. 단백질 요소라고 어렵겠지만 내가 사료를 3kg 정도 쓰면 그때만이라도 좀 더 주시. 좀 더 시켜야되면 단백질 성분은 배두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 200~300g 이라도 좀 더 줘. 그게 우리 소한테 어떻게 되느냐를 어떻게 파악해? 저통을 통해서 파악. 요새는 잘 먹이는 한우, 암소들 분만하면 어떤 소들인지 아세요? 거의 젖소의 저통의 3분의 2나 2분의 1 정도 되는 애들 있어요. 유방이 잘. 송아지도 엄청 좋지. 그렇게 키워야 돼. 분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면 첫째적으로 백신 놓으셔야 되고 어미한테 마지막 2달 동안에 잘 먹이셔야 된다. 분만을 했습니다. 분만을 했는데 이놈의 송아지가 잘 먹는 것도 70~80%지만 의외로 난산이나 여러 가지 추워서 힘들고 여러 가지가 초유를 안 먹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미치는 거야 이거. 초유는 빨리 먹이면서 좋다고 그러는데 이게 초유를 안 먹고 넣기만 하면 혀를 내두르고 또 가면 또 어디서까지 발길질을 하는, 이 미치는 거 아니야. 이제는 그렇게 안 먹으면 혓바닥으로 해서 초유를 사서 먹이는 힘들어.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그냥 뱃속으로, 여기 우리 내 자리에 있어요. 뱃속으로 사람 위생 의료기 파는데 그런 거 팔아요. 위카테타라고 사람이 이렇게 잘 못 먹는 사람들 보면 이만한 비닐 봉지 해가지고 줄로 이렇게 돼가지고 똑같이 송아지 하면 돼. 그거 초유 넣고서 바로 뱃속으로 쏘면 돼. 혓바닥에 물기 싫고 안 먹는다는 거 어떻게 먹여? 그거 짜증나서 그냥 뱃속으로 넣으면 돼. 쭉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이틀 먹이시면 초유. 어미저거 짜든지 아니면 상용료 저 초유 파는 거 있잖아. 그거 잘 타가지고 바로 넣어줘. 그거 안 먹는 거 계속 혀 내두르고 짜증만 내고 또 부부싸움 하시고 그러면 안 돼. 초유를 그렇게 먹지. 어떠한 문제든
송아지가 잘났어. 멀쩡해. 근데 안 먹을 이유가 없는데 안 먹어. 그거는 자연적인 왜? 뱃속에 어미하고의 통하면서 양수가 한 2, 3리터가 있어. 그럼 얘가 배고픔을 안 느껴. 그때는 제스론 같은 거 한 2cc 정도 놔주면 위에 있는 게 장으로 내려가면서 배고픔을 느끼면 어미소한테 가서 찼어. 일단 초유를 잘 먹여야 돼. 언제? 48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48시간 넘어서는 초유를 먹이면 안 돼. 어떤 분은 초유만 좋다고 생각하고서 나중에 그냥 3일, 4일째 돼서도 먹이시는 거죠. 그러면 그 소는 나는 초유를 먹여서 이 송아지의 생명을 구해주겠다고 말씀하지만 그 순간 48시간 이후에 초유 먹이면 그거는 이 송아지는 100% 나는 설사를 시키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48시간 넘어서 초유 먹이면 100% 설사. 왜? 초유의 성분은 고운 것이 아니고 자갈처럼 굵은 입자야. 왜? 면역글로불린이 있어가지고 입자가 커. 송아지도 마찬가지로 48시간 이내에는 영양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커. 이게 점점점 작아지면서 48시간 물이 착 닫혀버려. 그러면 그 닫힌다는 것은 뭐냐면 흡수가 안 돼. 흡수가 안 되면 어떻게? 그냥 있다가 나오면 설사. 그러니까 초유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48시간 이내에 빨리 먹여라. 가능하면 12시간 이내에 빨리 먹이는 건 빨리 먹일수록 좋은 거예요. 빨리 먹일수록 빨리 먹일수록. 초유는 많이 먹일수록 좋은 거예요. 초유는 많이. 초유 많이 먹여 설사. 해도 죽지 마. 그 다음에 송아지가 이제는 설사를 합니다. 3일째, 4일째. 3일째 설사하는 집은 5일째 설사하는 집보다 사회관리가 잘못된 거예요. 5일째 설사하는 집은 7일째 설사하는 집보다 잘못된 거예요. 빨리 할수록 안 돼요. 우리는 송아지 설사에 대해서 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열흘 이내 설사가 제일 중요한 거야. 죽느냐 안 죽느냐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10일 이내 송아지가 죽고 살고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10일 이내 내가 해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죽인다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저쪽에 지금 일주일 있다가 불의를 알 거라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 대책을 안 세우고 송아지 설사하기만 해라 하고서는 우리는 주사약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송아지는 물풍선하고 똑같아서 한번 설사하면 쭉 깔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송아지 옛날에 홀스타인 초이떼기 한번 한다 뒤지게 죽였습니다. 제가 주사를 못 넣겠어요. 뭘 못 넣겠어요.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송아지 설사는요 이 주사를 해결하는 기가 너무 어려워요. 쉽게 가요. 그래서 송아지 설사는 최대한 48시간의 초유 미시고, 두 번째로 초유를 먹어도 그 송아지가 설사하는 이유는 첫째 원인은 그 초유에서의 면역글로빈의 양이 송아지한테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120g의 송아지가 이뮤노글로빈이나 면역글로빈의 양을 먹어줘야 되는데 그 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짜먹이는 연고라든지 뭐 이런 항체용을 먹입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 이제까지 우리 사장님 그 송아지 설사한다고 해서 안 먹여본 약이 있어요. 그게 다 잘 들었으면 이런 한우강이 이거 아무 소용 없을 거야. 왜? 송아지 안 죽으면 내가 뭐 그따위 아무리 좋은 얘기 해야 뭐 들어서 내가 잘만 키우면 되지 뭐하러 와. 그런 약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 먹이면 좋다고 들었는데 그거 먹여가지고 죽으니까는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어쨌든 주는 것들 믿으시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3일째서부터 한 열흘째든 송아지 바꾸려면은 아까 여기 유산균 사업도 하신다는데 송아지한테 불나기 전에 유산균 같은 거를 먹이세요. 설사기 전에 먹이세요. 설사기 전에 먹이세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송아지한테는 송아지 설사는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뭐 혹시균도 있고 뭐 원축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세균과의 전쟁입니다. 어미젖에 묻었던 지저분한 오물과 또 3, 4일은 껍적껍적거려서 바닥에 있는 똥 같은 거나 이걸 먹으면서 우유하고 같이 섞이면서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처음에는 한 국가의 싸움도 이렇게 한 방씩 잽을 날리잖아요. 한 방에 어퍼컷 날리지 않잖아요. 서로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송아지 뱃속에서도 약간의 싸움이 일어나. 좋은 아군이 있는 데서 어미젖을 통해서도 바닥을 통해서도 이상하게 세균이 잡세균이 들어가. 그게 들어간 거예요. 서로 싸우고. 그럼 여기 아군이 많았을 때는 적군이 들어와도 별꼴 없어. 우리나라 큰 땅덩어리에 저쪽 뭐 어디 제주도 항구 쪽에서 저기 뭐 베트남 사람들이 와가지고 찢쩍찢쩍대야 우리 끔찍도 합니까? 마찬가지. 그런데 세력이 커지고 해가지고 잡세균의 능력이 커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설사를 하는 거야. 그때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아군보다 적군의 세력이 많으니까 이게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송아지 태어나서 설사를 안 해더라도 유산균이나 장에 좋은 미생물 갖다가 강제적으로 한 10일째까지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먹이려는 거지. 호기심이 돼. 불나는 걸 방지를 시켜야지. 그러고 나서도 그중에 그 사이 불나면은 주사 한 방으로 이렇게 쉽게 가야지. 설사하고 그냥 매가리 어깨 그냥 쓰러지고 이러면은 힘들어. 잘 보세요. 한두 번 설사 치료해가지고 쉽게 가는 것이 그냥 낫지. 수의사 이틀 3일 와가지고 살리는 수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그때 죽을 확률이 높은 거야. 빙계르도 송아지한테는 하루에 3개 이상씩 놔야 맞아. 계산상.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 두 개만 알잖아. 저는 진짜 송아지 설사 망보라 그래. 내가 해내는 방법대로 하는 망보라. 그래서 송아지 아까 백신에 대한 방법 쓰고 송아지 낳고 짜매기로 먹이고 또 유산균 또 행각을 쭉 먹이고 한 일주일 먹이면 설사해도 썰까지 한두 번 넣고 끝을 내야지. 무슨 빙계를 넣고 막 수혈하고 이거는 어려운 방법. 그래야 송아지가 잘 크지. 거기서 송아지한테 치면 나중에 또 보름 돼서는 뭐예요? 가끔 피설사가 또 나와요. 그거 왜 그렇겠어요? 피설사라는 것은 그 장의 점막을 갖다가 뚫어가지고 폭발을 시킨 거야. 폭발을 시킨 나온 흔적이 피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적군이 들어와서 아예 살겠다는 거야. 어려워지는 거지 그 송아지가. 그러면 어미젖 통증이 있으니까 어미젖도 먹기 힘들고 이거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10일 전에 우리 아군을 유산균을 계속 넣어주고 이렇게 많이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쉽게 한 2, 300마리 1년에 낳아도 죽는 거 어미한테서 밟혀서 죽고 난산돼서 한 마리 그 정도예요. 송아지 설사해서 죽이잖아. 왜? 원칙대로 가니까. 원칙. 그래서 이제 피설사를 이제 하는 경우는 이게 여러 가지예요. 우리 사장님들도 피설사 있었을 거예요. 피설사 잘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혹시즘이라. 혹시즘일 수도 있어. 안일 가능성도 더 높은 거야.
혹시 때문에 알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썰파제로 주사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안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 페니실린 주사. 페니실린. 뭐를 해야 된다? 페니실린 주사. 그래서 피설사를 하면 썰파제 놓는 경우가 많은데 썰파제 아침에 놓으면 저녁에 페니실린 주사. 어떤 건지 모릅니까? 아침에 썰파제, 저녁에 페니실린, 아침에 썰파제 한 3일에서 5일 놔야 돼. 그래야 그 뱃속에서 정착시켜 있는 그 세균들을 죽일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치료가 늦으면 느끼셨을 거예요. 꼬리 바짝 들고 똥은 눌 것 같은데 아니고 계속 허리씩 들고. 우리 사모님 그런 거 없으셨어요? 네. 아, 저 얼마 안 되신 거? 우리 사장님은 비설사 그거 계속 힘드는 거 없었어요? 없었어. 아, 참. 우리 사장님은 있었어요? 예. 예. 아, 그래도 약간 꼬리를 들고 있으면 한 5일 정도는 주사 놓으셔야 돼요. 예? 썰파제하고 페니실린하고 그렇게 해도 돼요. 사실은 수의사가 썰파제하고 페니실린 같이 놓으라고 했으면 여기 금방 수의사들 후배님들도 있는데 뭐라 그 미친놈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썰파제하고 페니실린하고 서로 같이 쓰면은 약간 약 상승이 없어져. 근데 현실적으로 해보면 괜찮아. 쓰셔도 돼.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데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침에 썰파제, 저녁에 페니실린 놓으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괜찮아요. 하여튼 썰파제 안 되면 페니실린 주사 놔야 돼. 그것도 한 5일 정도 놓으셔야 돼. 그래야 송아지가 서. 만일 그 시기를 놓치면 송아지요 빼싹 불어가지고 호흡기도 하지 않고. 송아지는 질병이 뭡니까? 설사 아니면 호흡기야. 설사 아니면 호흡기를 언제서부터 문제를 얻게 되냐면 초유에서 일단 커버해주고, 두 번째로는 미생물 제제를 좀 더 첨가해서 그 송아지가 아군이 뱃속에 많게끔 할 수 있게 하는 영향을 미쳐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여기는 이유를 뭐 2달, 3달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3달 시키면 그 사이에 송아지가 잘 크게 하려고 하면 이쁘치기 사료를 먹이셔야 됩니다. 여기 사장님들 중에 이쁘치기 사료를 안 먹이신다 그러면 한우 키우는 데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지만 송아지를 잘 키울 수는 없습니다. 송아지는, 소는 분명히 풀을 먹고 사는 동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송아지 시기에, 이유전 시기에 태어나서 3개월 시기에 송아지의 관리에 영양 관리는 어미젖하고 이쁘치기 사료가 2가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풀도 중요하죠. 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어미젖하고 이쁘치기 사료만 3달 동안 이유전에 잘 먹이시면 송아지는 엄청 잘 큽니다. 엄청 잘. 풀을 먹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풀을 먹이면 사료를, 이쁘치기 사료를 잘 안 먹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고 막 또 시비를 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송아지라는 것은 처음에 태어나서 사위 위주 어미의 젖을 먹고 소화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3개월 넘어서는 풀을 마음대로 먹고 조사를 먹어서 그걸 영양가를 끓여가지고 송아지가 크게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풀도 송아지의 위를 갖다가 변화시켜주고 좋게 할 수 있지만 이쁘치기 사료 안에 있는 휘발성 지방산인 낙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위벽을 자극을 해서 위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위벽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나중에 3개월 이후에 마음대로 풀을 먹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이쁘치기 사료. 그래서 잘하는 데는 요새는 송아지 이유시킬 때 120kg짜리도 있어요. 평균이 한 마리가 어려운 게 아니야. 보통 30kg면 일당 증체량이 1kg씩 한 거예요. 이쁘치기 사료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전라도 가서 강의를 했는데 강 사장님이세요. 처음에 그랬어요. 이쁘치기 사료 먹였는데 웃기고 있네. 우리 집 송아지들은 2달이 지나도 안 먹는데. 아니 2달이 지나도 안 먹게 하면 안 먹지. 그러나 잘하는 집은 송아지 태어나서 3일째서부터 비기기 시작해요. 이쁘치기 사료를 손을 좀 으깹니다. 그리고 입에다가 넣어주고 문질러 줍니다. 그거 먹겠어요? 갑자기 주인이 와가 배 들어가서 입 벌리고서 확 하니 이거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지. 한 이틀 몇 번 해줘 보세요. 그러고 나서 어미하고 송아지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장에 유치원 있잖아요. 송아지 유치원. 토끼굴을 만들어가지고 그 송아지가 시간 있을 때 어미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가봤더니 형 송아지들이 있는 거야. 형 송아지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뭐 사료나 이쁘치기 사료가 있던 거야. 가보니까 먹고 있는 거야. 아, 며칠 전에 주인이 나한테 이게 주던 거구나. 이게 먹이는 거구나. 먹는 거야. 그렇게 해야 먹지. 어미하고 송아지하고만 1대1로 독다주면 절대로 안 먹어. 옛날에 애 키워보시다 나중에 어린이집 가서 하나 있는 애는 아무리 좋은 거 줘도 잘 안 쳐먹어. 여럿이 있어봐. 딸기가 또 2개씩 입에 들어가지. 마찬가지야 송아지. 그래야 그 이쁘치기 사료를 잘 먹어야 송아지가 잘 크는 거야. 얼마만치 아주 배가 터질 정도로 먹여도 상관이 없어. 제가 그 얘기를 서산에 그 젊으신 분이야. 그분은 3개월 된 송아지가 이쁘치기 사료 7kg를 먹는데 이해가 가요? 먹어요.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쁘치기 사료를 좀 어느 정도 적응하고 먹어야 바닥에 있는 거 지저분한 거 안 먹고 이러는 거야. 배가 부르면 뭐 하는데 지저분한 걸 먹겠습니까? 이 송아지를 키우는 방법. 그러니까 이쁘치기 사료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많이 먹이셔야 돼요. 풀도 먹이는 것도 먹이지만 이쁘치기 사료 위주로 먹이세요. 훨씬 잘. 그러고 나서 3개월 지나서는 이쁘치기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까지는 육성기 사료, 이 각 단계별 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3개월에서 10개월까지는 한 3kg에서 6kg가 넘지 않게 5kg대까지의 농우 사료를 비고 나머지는 풀을 계속 늘려서 가야 되는 거야. 소는. 그래야 송아지가 잘 가는 거야. 지금은 장에 나오는 송아지들이 다 옛날에는 6, 7개월에 난 송아지가 나왔는데 내가 나름대로 잘 키웠다고 나왔는데 쫌생이야. 요새는 어떻게 그냥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나와가지고 나는 열심히 잘 키웠는데 허탈감에 오시는 사장님들 느끼셨을 거야. 점점 커져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송아지가 사료를 많이 먹여가지고 번질번질해. 그 송아지를 제일 좋은 거로 생각하고 아직도 우리 사장님들은 그걸 사가지고 오는 거고 남들보다 돈을 더 주고 사가지고. 이게 바뀌야. 제가 정업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 그래 그 다음에 컨설팅을 또 갔어. 그 사모님 뭐라 그러냐면 원장님 때려 해가지고 나 1, 20만 원 적게 받았다. 그러나 세상을 바뀌어.
송아지는 3개월 전에 잎 붙이기 전에 이빨 먹이고 3개월에서 10개월, 12개월까지는 6kg 이상 먹이지 말고 5kg 때까지 먹이고 나머지 조사료, 콜란이나 티모신이나 그 다음에 알팔파나 이렇게 적당하게 2대1, 3대1 섞어가지고 부착 먹이셔야 돼요. 그러면 소가 배꼬랭이가 커지고 등심도 넓어지는 그때 최대한의 시기야. 우리는 등심단 면적을 언제 늘려야 하는 거는 나중에 커서가 아니야. 송아지 때 게임이 끝나는 거야. 언제? 12개월 이전에 끝나. 어떻게 해서? 조사료를 받는 거야. 그럼 송아지를 봐가지고 어떻게 이게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 구별하느냐? 혹시 여기 사장님께서 송아지가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나는 딱 보면 안다. 한 가지로. 송아지 뒤를 봐서, 뒤에서 봐서 꼬리를 봐. 꼬리 바로 밑에 똥구멍이 있죠. 그리고 양쪽에 뼈가 있죠. 살이 찐 송아지는 꼬리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잘 보세요. 살이 안 찐 송아지는 그 똥구멍으로 꼬리가 파묻혔어. 12개월 이전에 송아지가 꼬리가 툭 튀어나온 거는 어떻다? 이건 분명히 사료를 많이 먹인 거야. 특별하게 그게 유전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면 그때 등심단 면적은 커질 수가 없어. 왜? 그 시기에 그 송아지는 1차적으로 신장에 지방이 끼고 내장 지방 끼고 그 다음에 등심이 낄 수 있는 근간지방이라는 데서 기름기가 차가지고 이 띠를 형성돼가지고 등심단 면적 클 수 없는 딱 분례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송아지를 너무 사료를 많이 먹이지 말고 조사료를 많이 먹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풀을 많이 먹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개월, 13개월, 6생기 넘어가면서 전기, 후기 넘어가면서 그때 사료 늘려줘야 그 지방의 띠가 없어요. 점점점 커지고 잘 커지 등심단면적이 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송아지 때 이렇게 너무 사료를 많이 먹이면 기름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등심 먹어보셨잖아. 이 띠들이 있잖아. 그것들이 아는 거는 이게 이 등심 알심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료를 5kg 때까지만 제한을 하고 조사료를 많이 먹이셔야 돼요. 암소를 하든 비육소를 하든 문제가 없어. 근데 이런 하나하나의 문제가 송아지 때 설사에서 문제 있었죠. 또 보름이 있어서 피설사에서 문제 있었죠. 또 3개월 돼서 호흡기 있었죠. 내가 호흡기 빠져먹었는데 오늘 다 잊어먹어도 이것만 하나만 알고. 송아지가 태어나서 설사도 하지만 2, 3개월 되면 특히 이유시킬 때 되면 기침을 해요. 또 안 좋은 거는 버짐이 생겨요. 우리나라에서. 버짐이 생기는 걸 우리 사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모르는 척하고 농가에 컨설팅 가면 저 송아지 저 버짐들 왜 생겨요? 한 마리가 옮겨서 어디서 사가지 않았대요. 버짐은 영양적 결핍에 의해서 생긴다고 보면 98%. 우리 집 송아지를 제대로 못 먹여서 생깁니다. 우리 사장님들 연배들이 다 아실 텐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옷 앞에다가 수건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 코 많은 2개도 달았어요. 왜? 코를 하도 많이 먹어요. 그리고 그때는 왜 이렇게 먹었는지 머리에 부스럼이 난 사람도 많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왜? 그때는 못 먹었어. 지금 우리나라 한해 상황은 그렇게 못 먹을 상황이 아니야. 잘 먹일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안 하는 거. 그때는 못 먹어서 그거 생긴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때 코가 이렇게 훌쩍훌쩍 나는데 요새 알아보니까 뭐냐면 단백질 부족에 의해서 코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못 먹었으니까 그냥 계속 코가 그냥 바람도 입으로 들어가고 빨아먹고 그랬잖아. 하도 이래가지고 여기 그냥 뺀질뺀질해서 뺀질뺀질. 송아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못 큰 거예요.
송아지도 마찬가지로 3개월 때, 2, 3개월 때 일어나는 현상이 호흡기하고 부스럼이 일어나는 거야. 버짐이. 그거는 영양적 문제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야.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 이쁘치기 사례만 잘 먹이면 버짐이나 부스럼은 없어지는 거고 호흡기는 오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송아지는 3개월, 2, 3개월 때 100% 호흡기가 온다고 하면 틀림없는 얘기고, 상에서 사가지 오면 100% 오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나와 자료도 나와 있지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틸미코신 제제를 갖다가 아니면 뭐 지속성 항생제를 없애요. 송아지가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무조건 놓으셔야 돼요. 무조건 놓으셔야 돼요. 제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제 목을 치세요. 또 이렇게 뭐 알아가고서 나중에 수용사분이나 수의사분 와가지고 내가 어디 교육 갔는데 송아지들 문제 있으나 없으나 지속성 항생제 쓰라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1차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떤 분은 아이 미친놈 아니야. 왜 멀쩡한 소를 항생제를 놓냐? 항생제를 안 클 수도 있는데 이럴 거야. 근데 틸미코신 제제 그거는 호흡기에 대한 치료나 예방도 되지만 성장도 잘하고 성장 하세요. 보세요. 잘 커요. 가만히 보면 우리 소를 키우다 보면 7개월, 10개월 어떤 거 15개월 거 잘 안 먹고 빼싹 마른 것들에서 칵칵 하면서 가끔은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원주 사장님들이 잘 하시는 분이나 그거는 거의 대부분이 호흡. 그 뭐 다른 친구들이나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 집 성적은 좋은데 와서 이렇게 보는데 눈에 띄는 게 왜 좋은 소는 안 눈에 띄고 그런 소만 눈에 띄냐고. 맨날 오면 그 소문을 저 소는 왜 그러냐. 그 열받지. 그러니까 저희한테 저 소 좀 죽여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소 만들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2, 3분 걸렸을 때 호흡기 항생제 주사 여기 나와 있어. 놓으시. 그거 놓기가 힘들지 몰라. 하지만 그 놓으시는 만큼 되게 돼. 이거 한 번 놓으면 약 한 달간 갑니다. 한 달간. 또 사가지 온 소는 제가 밴드에 엊그제 내가 그 밴드의 내용을 갖다가 월간 하루에도 올립니다. 내가 그거 보내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송아지를 입시겠는데 물총을 싼다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총 싸면 물이 틀리고 환경이 틀리고 사료가 바뀌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아서 설사한다고 그래.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수송열 호흡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지 온 소가 계속 설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송아지가 호흡기가 걸려 있다 그러면 100% 막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처음에 사가지고 오면은 에이 물이 안 맞아서 그렇겠지. 또 한 3, 4일 지나서 잘 안 먹으면은 또 순이 아프한테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야 사료가 바꿔서 그렇죠. 또 지금 한 일주일 전에 좀 그래도 도사한테 물어봐야겠다. 뭐 좀 뭐 수용사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해라고. 결국 불이 날 대로 그 소한테 날 대로 나가지 불을 언제 끄냐고. 20일 넘어가지고 수의사한테 왔어. 그때는 이거 살릴 건지 죽일 건지 봐달라는 거야. 그때는 늦은 거예요. 빨리 해. 그래서 소를 입식하는 송아지들은 아니면 우리 집에서 어미한테서 저쪽 공간을 옮기면 그것도 100% 수송열이 옵니다. 그건 지속성 항생제 놓으셔야 돼. 항생제 놓으셔야 돼. 놓으세요. 하셔야 돼. 무조건 하세요. 그리고 버전 곰팡이긴 하지만 비타민도 좀 놓으시고 지속성 비타민도 놓으시고 얼마나 잘 크는데. 내가 한 밴드에서 5,000명 넘는 밴드에서 그것도 우리 직속 선배님인데 뭐라고 보내는 비타민에 대해서 몰라 사람들이. 비타민을 놔두고만 안 놔두고만인지 모르는데 비타민은 잘 먹게 하고 면역력도 좋게 하고 잘 크게 하고 질병도 없애주고 정말로 좋은 거. 성적이 잘 나오고 그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나 열정이 많아서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기에 비례해서 소한테 생각하고 먹이는 것도 잘하니까 소가 잘. 그냥 잘 크겠어요? 강화에서도 그래도 내놓으라는 농가들이 있어요. 몇 번.
그분들 그냥 잘 크겠어요? 그거 안 하면 그 숫자 못 만들어요. 소가 어떻게 나는 저기하는데 가끔 하나 지육이 550kg, 600kg 나오는 게 있겠지만 어떻게 다 550kg 나오고 500kg 넘게 나와요? 그거는 뭔가 잘 먹이는 게 있겠죠.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좀 관심 쓰고 또 내가 곤방 같은 경우는 그 지속성 항생제 이런 거는 반드시 그게 대해서 누가 문제 걸거나 태클 걸면 저한테 저는 내가 책임지고 하세요. 송아지 잘 큽니다. 정말로 잘합니다. 네. 그 이제 1년까지 이제 송아지에 대해서 이제 대충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소가 날짜만 지나고 먹기만 하면 소가 비육소 같은 경우는 이제 돈 받는 거야. 근데 1차적으로 우리나라 소들이 언제 안 먹냐면 여름에 안 먹는 것도 있지만 17, 8개월, 그러니까 15개월에서 20개월 사이에 1차적으로 비육소들이 안 먹는 소들이 생겨. 15개월에서 20개월. 그 왜 안 먹냐면 이유가 다 있어요. 다 우리 사장님들은 뭐라 그러냐면 체해서 그렇다니까. 체해서. 그럼 도대체 체한 게 뭐예요? 체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는 전구간 암소든 비육소든 전구간 아까 우리 시에서 생균제 사업한다는데 많이 먹이세요. 그거 많이 먹이면 소가 편해지고 먹는 양도 늘어납니다. 비육소들은 많이 먹어야 잘 크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15개월에서 22개월 사이에 잘 안 먹는 경우 그거는 비육소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냐면 딱 하나예요. 비타민 A가 부족해서 그럴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비육소가 15개월에서 21개월에 안 먹으면 비타민 A가 문제가 부족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비타민 A를 먹이거나 주사를 놔야 돼. 한 번만 해도 돼. 주사는 한 번 하면 2달간 가니까. 아니면 먹이는 거 조금씩 먹이시면 돼. 매일 먹이시면. 왜냐하면 비육소들은 마블링이 생명이에요. 소가 살 많이 쪄도 등급이 잘 안 나오면 돈이 안 되니까 마블링을 시켜야 되는데 그 마블링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기름기가 근육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선행되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지방이 되기 전 지방전구 세포라는 게 등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18개월, 19개월 넘어가면서 에너지가 충족되면서 기름기가 차곡차곡 쌓여요. 어떻게? 그 지방세포는 이런 컵처럼 생긴 벌어져 있어. 그게 차곡차곡 쌓이는 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뭐 상강 안으니 이렇게 뭐 허연 기름기로 보이는 거예요. 많은 것이 뭉쳐져서. 그런데 그거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비타민 A를 갖다가 제한을 시켜야 돼. 제한을.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A는 생리적 활성 물질인데 잘 먹게 하고 잘 크게 하고 여러 가지 소화도 잘 시키게 하는 그런 요소인데 그거를 부족하게 하니까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연변도 늘지, 눈도 멀지, 설사하지, 잘 어떤 때는 다리 아파서 못 일어나지, 간에 문제 있지. 그래서 그거는 일시적으로 너무 과하지 않게 이렇게 우리 사장님들은 그래서 항상 아침에 농장에 가시면서 관찰하는 능력을 잘 보셔야 돼요. 쭉 보면 저도 이렇게 쭉 가면 일단은 바닥을 쭉 봅니다. 그리고 소를 이렇게 쭉 보고 있고 한쪽에 구석되어 있는 놈들 보고 그 다음에 귀 보고 눈 보고 여기 보고 쭉 이렇게 봐야 돼요. 계속 보세요. 근데 비타민 A 부족한 분이 개심치기에 그래 줘라.
그게 뭐 먹고 사? 식욕도 없어. 그 빼싹빼싹 말리기 시작하면 어려워. 그리고 요결석도 생기는 거야. 요결석 생긴다는 건 비타민이 부족한 거야. 물론 겨울에 물 덜 먹고 해서 결석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야. 마블링 성적은 잘 나오더라도 살이 안 쪄. 그래서 육량과 육질은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느 정도 잘해야 돼. 육량을 잡으려고 하니 육질이 안 되고 육질을 잡으려니 육량이 안 돼. 그래서 어떤 개량이 잘 된 그 농가들 가보면 암소들이 좀 약간 이 모양은 안 나. 소들이 좀 작고 좀 거칠해요. 그 집 성적 좋다고 가면 어미소 보면 좀 엉성해. 그러다 못 사가지고 와. 근데 그건 유전적 자질이 어떻게 육질적 자질로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육질과 육량적 자질을 동시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개량이 잘 됐다는 머리? 육질이 잘 됐다. 그래 육질이 잘 된 소들은 작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없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비육 전기에 소가 잘 안 먹으면 비타민 A가 부족할 확률이 높다.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농가에서는 일단 우선적인 방법이고 해결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개월이 넘어가지고 잘 안 먹는 것들이 있고 막 그때 피설사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피설사는 사실은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어요. 24, 5개월 돼가지고 피설사하는 거 있어요. 여론 같은 데 이런 데 피설사하는 경우 있는데 그때 쓰는 약은 절대로 항생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뭐가 그렇게 급한지 내가 거래하는 원장님한테 물어봐서 이런 거 써도 됩니까 해서 주사 놓으면 되는데 그냥 덜컥 써놓고 우리가 진료 가서 보면 이 소 안 될 소예요. 내야 돼. 그때서 항생제 썼다는 거야. 그것도 지속성 항생제 썼다는 거야. 그거 어떻게? 그거 안 나오면 말려서 나가든지 아니면 죽기만 기다려야 돼. 안타까운 현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항생제 쓰면 안 된다. 만약 24개월에 피설사가 나면 제일 쓰기 좋은 주사약은 이게 우리 좋아하실 텐데 덱소론, 소론, 덱소론 이게 제일 좋아. 여기 나와 있어요. 덱소론 주사 20ml씩 한 두세 번 넣으면 잘 들어요. 24개월에 피설사가 나오는 거 왜 그렇겠어요? 뭔가 속에 그것도 전쟁이 일어났겠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반추의 소화가 잘 안 돼서 대장에 있는 것이 소장이 그 위에 있어요. 위에 있고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는데 대장에 있는 똥이 나와야 되는데 대장에 있는 똥이 치미는 거야. 소장 쪽으로. 그러면 대장 쪽에 있는 게 더 더럽겠어? 소장 쪽에 있는 게 더 더럽겠어? 대장 쪽에 더 더러워. 그럼 이게 앞으로 치밀었으니까 그게 폭탄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설사가. 그런 거는 비육소 같은 경우에는 덱소론 주사하는 게 제가 그래서 약들 이름도 쭉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사진으로도 나와 있어. 뭐냐 막 자꾸 물어보고 하시는데 근데 그 덱소론이라는 약이 있어. 8번에 그런 약 쓰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송화제하고 비육소는 거의 제가 말씀 많이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번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번식은 그렇게 아주 지금은 좀 골치 아프게 지나가긴 하지만 핵심적인 걸 우리는 알아야 돼. 번식은 이제 대부분이 분만하고 나서 60, 70일에 3, 40일에도 발정하고 해가지고 60, 70일에 시키고 하면 대부분이 60, 70%는 다 잘 들어가는데 첫 번째 들어간 놈이 안 들어가면 두 번째 들어간 놈, 세 번째 계속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이. 근데 그거는 미리미리 그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준비를 못하고 왜 자꾸 안 된다는 것만 하고 이제 겁이 나는데 지금 일단 살을 찌우면 안 됩니다.
이 소를 갖다가 송아지 내고 이제 내보낼 거면 뭐 모르는데 살을 많이 찌는 소가 일단은 임신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사장님 소가 잘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멀리서 보고 배를 보고서는 살이 쪘냐 안 쪘냐 그건 아니에요. 사장님 소 살이 찌고 어디 보고 살이 쪘다고 그래요? 갈비가 어떻게? 그렇지. 번식하는 소는 갈비뼈가 서너 개 정도 보여야 돼. 그리고 또요. 여기 벌탱이? 등짝을 봐. 등짝. 등뼈가 섰느냐 내려앉았느냐 평평하냐. 뭘 보이잖아. 등짝. 이 마른 소는 등짝이 이 중추가 섰어요. 척추가. 그죠? 그걸 봐요. 그 다음에 이 뒤에 골반뼈하고 꼬리 부분에 살이 찼느냐 안 찼느냐를 봐야 돼. 세 가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만 봐도 척추가 섰느냐 안 섰느냐, 갈비뼈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보면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배만 보고서는 하시는 분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살을 찐 소는 어떻게 해야 돼? 좀 말려야 돼. 좀 말리셔야 돼. 언제까지? 제가 아까 소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암소가 임신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시기가 마지막 분만하기 2달입니다. 이 이전에는 한 달에 1kg밖에 크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영양가로서 크게 해줄 필요가 없어. 걔가 뱃속에 하는 것이래야 송아지 키우는 건데 지가 먹고 쓰고 돌아다니고 하면서 송아지 1kg 키우는 거예요. 걔가 한 달에. 그러니까 그때는 마음대로 살을 줄이고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순창에 어디 갔는데 그분은 젊으신 분인데도 소가 제가 손도 크지만 손이 안 들어. 손이. 그게 무슨 수정을 시키겠어요. 다 안 들어서. 그 소가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번식이 되면 소가 살이 찌지 말아요. 두 번째로 비타민 A, B3를 모셔야 돼. 어떻게? 먹이거나 놓으셔야 돼. 주사 놓는 거는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씩 놓으셔도 되고 먹이는 건 매일 이렇게 주셔. 그리고 가능하면 아까 이게 송아지에 대한 영양도 그렇고 분만 전서부터 분만 2달까지는 좀 좋은 조사를 올해는 뭐 볏집이 좋아서 좀 그렇긴 한데 좋은 조사를 좀 미기세요. 그러면 우리 볏집보다는 좀 좋은 조사 비타민과 미네랄이 더 들어있으니까 소들도 좋은 송아지 낳고 번식도 잘 되는 거예요. 요새는 어미소들이 젖이 잘 불어. 그래가지고 많이 부르니까 거기에 영양가가 많이 뺏기는데 그 영양가를 몸속에 있어서 먹는 거하고 몸속에 있는 진을 다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힘들면 우리는 숫자가 많아서 그렇게 뭐 풀을 한꺼번에 사먹기 힘들다 그러면 뭐 TMR, 뭐 축배면 이런 데서 하실 거 아니에요. 미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번식에 있어서 소가 수정이 시켜가지고 임신이 안 됐으면 21일 이후에 발정이 와야 되잖아. 근데 이놈이 40일 돼서도 발정이 안 오고 있다가 턱 안에 들어빼내는데 60일, 70일 됐을 때 발정이 오는 거야. 그거 왜 그래요? 우리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 저 사모님 열 받으신 게 많이 있었었나 봐요. 예. 그거 왜 그럴까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발정이 주기로 와야 되는데 내가 맨날 아침적으로 자주 보는데 발정하라고 60일 지나서 발정. 그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몸 안에서의 호르몬을 관리하는 데는 뇌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거를 해독하는 건 간에서 해독을 해요. 그래서
그런 호르몬을 찌꺼기를 싹 없애야 되는데 그 잔존이 있으니까 이 리듬을 타고 이게 호르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그 간 기능이 안 좋으니까 발정이 안 오는 거야. 그럼 간 기능이 왜 안 좋냐? 사람처럼 술도 안 먹는데. 첫째로 누리끼에서 간에 독소를 준다.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누리끼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는데 성적 잘 나고 좋은 데는 그 물청소 잘해서 반짝반짝해. 반짝반짝. 누구 말대로 물은 불안들은 제일 좋은 사료다. 반짝반짝하고 물에 지저분한 거 있으면 특히 햇빛 잘 들고 여름에 되면 막 물이 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청산가리 성분이야. 청산가리 우리 소한테 조금씩 이긴다 하려면 누가 먹일 사람이 있겠어? 몰라서 먹이는 거지. 깨끗하게. 두 번째로 굿이 깨끗하게. 이 굿이에도 남이 생긴다. 지저분하고 희한. 그러니까 어떤 소들 이렇게 서 있으면서 나가다 떠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영향이. 그러면 간 기능이 안 좋아요. 또 기본적으로 사료에는 농사료나 조사료에는 곰팡이 독소가 있어요. 젖소농장은 제가 100% 미개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성적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우는 그렇게 미기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는데 어쨌든 곰팡이 독소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볏짚이나 지저분하고 안 좋은 것들은 아깝더라도 털어서 먹이려고 하지 말고 버리시는 게 나아요. 옛날에 밥하고 나서 밥 남아가지고 흰밥 펄펄 끓여서 먹었어. 그게 곰팡이야. 그 펄펄 끓여도 그 곰팡이 독소는 안 도망가. 우리가 깨끗하게 턴다 그래도 그게 도망가? 그 소한테 가. 그래도 그런 거는 알아서 잘. 그래서 그런 간 기능이 안 좋은 영향을 없애줘야 그 소가 발정이 제대로 리듬을 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번식하는 데서 문제점 보면 이제 구제역백신을 안 넣을 수는 없어요. 와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 대단한데 원주 씨는 다 놔줘요. 수의사분들이. 네? 야, 그 수의사분들 그거 놓느라고 정신. 근데 한 달 남은 것들 이런 것들 놓기가 그렇잖아요. 유산 안 해요? 했을 거야 한두 번. 예? 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때는 사실 나도 노르고 하지만 새끼 낳고 와야지. 그때 덜컥 낳고 유산하면 뭐해? 제가 한 달 정도 저기 했다고 해서 그렇게 저기 한 건 아닌데 10마리 중 한 마리나 두 마리 유산해. 아유 진짜 마음 아프구나. 그것도 그 나중에 새끼가 잘 들어가면 먹는데 그런 것들이 더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피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 논다 그러면 유산방지제나 이런 걸 좀 넣으셔야 돼요. 그런 게 이제 많이 나온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내가 방법이 있어요. 절대로 유산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약 쓰십니다. 사람약 진짜 잘 돼요. 비싸긴 한데 잘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한 50마리, 100마리 이렇게 다 해봤는데 한 마리도 이제까지 유산하고 그런 건 없어요. 루테란에서 놓고도 루테란에서 놓고도 그 주사 해봤는데 유산은 안 해요. 확실해. 그런 것도 있어요. 요새는 전체적으로 뭐 약이나 뭐 기술들이 굉장히 수준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여기 원장님 잘하실 거예요. 전화하시고 안 되면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